오늘 갤럽 여론조사에 문재인의 긍정이 48.4, 부정이 47.7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긍정이 늘어났다.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지금 이번 주에 벌어졌던 울산시장 낙선 공작은 청와대가 개입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조작 행위인데 이조차도 지금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문이 왜 저럴까를 이해하려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저렇게 오만하고 아집에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 자,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미 국민들에 대해서 그 수준, 이용해가는 방식, 조작, 정치적인 어떤 기술에 의한 정치공학적 테크닉에 의한 여론 왜곡 등에는 자신이 있다고 이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고 한국당은 오히려 2포인트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40, 한국당이 21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10%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후보는 이낙연이 26, 황교안이 13이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57%가 잘못하고 20%가 잘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자, 상투적으로 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못 믿는다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당보다는 문재인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높다는 것은 인정해야 돼요. 한국당은 자기들끼리 여론조사 안 해보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으로 조작한다면 한국당이 여론조사부터 회사부터 쳐야지요. 그런데 그런 말 별로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건 뭔가 하면 지금 나오는 여론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저도 문재인이 여전히 부정이 아직 높을 거라 보지만 문재인 지지가 적어도 한 35% 안팎은 된다는 거고 한국당은 실제로 20% 전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죽으라고 해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문에 딸랑이 노릇을 하고 있는 저 불의당, 정의당이 10%인데 한국당이 21%냐. 의원 108명이 뭘 하고 자빠졌느냐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맨날 모여가지고 태극기 들고 보수 대동단결 외치는 사람 외에는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기득권의 건달로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을 왜 모르냐는 겁니다. 황교안이 밥 먹으니까 일부 보수 언론이 좀 그전까지만 해도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황교안 안 된다 이러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밥 굶었어요. 밥 굶으니까 지소미아 마감하고 연결되니까 당연히 문정권이 안 죽으려고 유예했지요. 그런데 지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밥 7, 8일 굶고 나와가지고 내친 게 공천은 내 거야. 당은 내가 장악해. 나한테 찍힌 것들 내가 밥 먹으면서 독하게 결심해서 너네들 이제 다 죽었어 하고 황은 문을 향해서 분노를 양산시키기보다는 밥 굶으면서 당 내부에 자기를 흔드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집중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한 것이 당직자 모가지 치고 저 총선 공천하려면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장난칠까봐 그건 안 내놓고 선거 불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한 김세현이를 잘라내서요. 그리고 이제 좀 얄미운 나경원이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스트 트랙 가지고 언제 통과시키느냐 난리가 나고 추미애를 넣어서 지금 공작을 검찰 해체 공작을 하겠다는 문을 막는 이 형국에 한국당은 지금 원내대표가 9일까지 공석이에요. 9일날 뽑는데요. 참 기가 찬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당직 총사퇴하고 지금 불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그래도 5명이나 됐는데 한국당 쇄신은 왜 안 들고 지지율은 왜 안 늘어나느냐.
그래서 나갈 사람은 안 나가고 TK에 아무도 안 나간다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만 있겠다고 하거나 총사퇴 해봤자 그나물의 거밥이거나 자 원내대표가 뭐 전부 또 친박들이 장악하겠다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국민적 분노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은요 무지한 것 같아도 황교안에 대해서는 이제 미천을 다 읽어버렸어요. 심지어 이번에 밥 굶으니까 그나마 좀 동정하던 사람조차도 밥 굶고 나와가서고 하는 짓거리를 보고 이제 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거는 밥 굶고도 사람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김세연이가 라디오 출연해서 쏘갔다.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해서 쇄신을 기대했는데 결국은 나 쫓아내려고 전원 사퇴 카드를 썼냐. 그래서 당 최고위원회가 원내대표 임기 결정인 것은 나경원이를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다. 원론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다. 결국 황교안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 당의 자신의 장악의 이런 장애 요인들을 바꿀면 지지, 바꿀면 일종의 파워를 이용해서 다 쳐내고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당권을 바꿀면 지지를 보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당내부터 장악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황교안은 대권을 가겠다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문재인에게 항상 적당히 져주는 야당 대표로서 만족하겠다라는 것이 황교안의 속셈이냐 간첩이냐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가 김세연이 쫓아내고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성동규라고 사람들 몰라요. 나도 이 사람 이름 처음 듣습니다. 자, 교수래요. 중앙대학교의 교수인데 이 사람을 여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황교안의 척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해진 황교안, 밥 굶어서 독해진 황교안이 더 노골적으로 친황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총선 경선에서 중요한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를 담당할 여의도 연구원이 김세연이 밑에 있으면 안 되니 이걸 갖다가 지금 황교안이 이번에 빼들어 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황교안이 이번에 당직에 앉힌 사람에 대해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미래 비전이나 쇄신이나 희망은 없는 사람들을 갖다 앉혀놓은 것은 분명해요. 자, 보수가 황교안이 겁니까? 왜 보수가 황교안이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되냐?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황교안은 솔직히 저만큼이라도 자기 희생을 해봤는지 나 묻고 싶어요. 예? 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지 자기 희생이라고는 안 한 사람입니다. 자, 저런 자가 지금 밥 굶고 난 뒤에 칼을 휘둘러요. 단식으로 얻은 게 당 사유하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당이 말기 정세를 갖다가 보이고 있다. 제왕적 대표가 됐다. 총선 불출마해라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은요. 총선 불출마하고 당내 공천에서 손을 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에 비대위 체제를 도입하고 상징적인 대표로 남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한국당을 장악해서요. 문재인에게 맞서 적당히 져주면서 정치 장난을 친다면요. 이건 국민들이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추미애가 검찰 해체하겠다고 공언한 추미애가 법무장관을 임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걸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못 오게 만드는 것은 황교안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문재인이 지명을 했는데
이제 신속하게 문재인은 추미애 임명 절차를 밟지 않겠어요? 청문회하고 빨리 임명하려고 설치겠죠? 그럼 한국당은 최대한 추미애를 저지하는 일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내 전략을 9일까지 아무도 없어요. 주말 내내 노는 겁니다. 뭔 이런 게 다 있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당은 추미애는 인정 못한다. 세상이 다 아는 검찰 해체를 공언하는 자를 어떻게 법무장관으로 하느냐. 자, 총선에서 검찰을 장악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총선 공작을 하겠다는 말이냐. 추미애 청문회 절대 동의하지 못하고 한국당은 추미애 청문회 자체를 막겠다. 그리고 문재인이 추미애를 임명하면 저는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공수처를 밀어붙일 신호로 생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황교안이 청문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지 않겠다 말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추미애를 청문회에서 뭘 검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국이 저래 된 거는 그나마 검찰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 때문에 저렇게 됐지요. 근데 한국이 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황교안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자, 이것도 적당히 문에 결정적일 때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나경원이 하다가 욕먹은 짓거리를 황교안이 나경원 쫓아내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요, 추미애를 인정 못한다. 추미애를 밀어붙이면 문정권과 무한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해야죠. 자, 적당히 군데군데 다 굴복해 줍니다. 문재인과 황교안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자, 게이트 은폐 때는 국민 저항권 행사한다는데 황교안이 국민을 거론을 하기 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다 하기 바랍니다. 지금쯤이면 뭘 해야 됩니까? 의원 총사퇴를 결의하고 혈서 써놔야죠. 다 대표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다가 정권이 더 무리수를 두면 그때 바로 던져버려야죠. 지금 그런 결기 없이 이번에 이 연말 정국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수처를 막고 선거법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추미애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추미애가 검찰을 해체하기 시작할 때 과연 총선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수처가 설치된 하에서 치러지는 총선에서 한국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지율로 보더라도요, 객관적으로도 한국당이 참패입니다. 영남 빼놓고는 완전 참패입니다. 그런데 지고 있는 자가 이기려고 개혁하지 않습니다. 위장을 비우는 게 아니라 대가리를 채워야죠. 그런데 대가리도 비워버렸습니다. 자, 뭘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는가? 자, 지금 역사상 최악의 경제난이 덮쳐도요, 야당이 지지를 못 갖고 있는 해괴한 행식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지금 최악의 부동산 폭등에도 야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부동산 투기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똑같잖아요. 건설회사들 이 판에 배불려 주겠다는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부동산 잡는 척하지만 올려주고 있는 부분에 한국당은 뭐 다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상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대학 입시 제도가 썩어 문드러져서 기득권의 자식들이 들어가도록 만들었으면 한국당은 학력고사 100%로 가겠다고 시험만으로 대학 가겠다 해야 될 건데 그 말 안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것들도 또한 썩어 문드러지기는 똑같은 것들이에요. 자, 보수의 적은요, 보수 기득권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적당히 져주면서 문이 던져주는 부스레기를 가지고 야당 대표로서 만족해하는 인간들이 지금 보수를 잡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당에 설치면서 계속 국회의원 해먹고 고위 당직 차지하고 앉아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요, 국민들이 어느 시점에서요,
이 총선이 이대로 가게 되면 이제 검찰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이유가요. 검찰에서 저 사람들이 장렬하게 산화하면서 국민들 앞에 정권의 비리를 까발려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것 말고 저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저자들이 정말로 이겨도 문제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이 보기 싫어서 저것들이 이겨야 되는데 저것들이 이겨도 대선에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것들이 이겨서는 되느냐는 고민도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 없어요. 윤석열 총장을 제가 그렇게 비판하다가 잘하니까 바로 지지하지 않습니까? 위로 연말 뮤직 페스타까지 열라고 합니다. 그게 옳은 거지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가야지 사람을 보고 갑니까? 잘하면요. 저부터 한국당한테 표 몰아주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것들이 보수의 대표성을 깔고 앉아서 지금 완전히 문한테 썩은 문한테 평생 권력을 보장해 주려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것들로는요. 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제요. 국민들이 이쯤 되면 이 진퇴양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로 국민의 분노가요. 한번 결집이 돼야 됩니다. 참, 이 문 하나 상대하기도 힘든데요. 이 저 썩어 문드러진 한국당을 상대해야 된다. 밥 일주일 굶고요. 훈장 받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저 대가리 속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답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 좀 해주길 바랍니다.